아날로그의 왕국 일본. 9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강국이었습니다. 장인 정신에 기반한 꼼꼼하고 세심한 일본의 전자제품은 9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되어버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최소한 몇 년이 걸리던 과거와는 달리 21세기는 한 해에도 수많은 신제품 수만 가지가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속도 경쟁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의 대표적인 IT기기인 스마트폰은 한 해만 지나도 구형 제품이 돼버릴 정도로 변화가 빠른 시장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1, 2위를 다투며 싸우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새로운 스펙과 신기술을 자사의 스마트폰에 집어넣으며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본은 특유의 장인정신이랍시며 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한국 기업들의 개발 속도의 수배 이상이 걸리며 제품이 출시가 될 때쯤이면 이미 한두 세대는 뒤처진 물건이 나오곤 했는데요. 덕분에 일본의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안방인 일본에서 마저 일본의 브랜드들이 한국의 갤럭시에 밀리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기업이 갤럭시를 타도하겠다고 새롭게 발매한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나 나올 법한 스펙을 가지고 무려 우리 돈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책정한 것에 일본의 소비자들이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면 한국에서 나온 무려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의 스마트폰과 IT 제품들이 한국 제품에 밀려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빨리빨리 문화.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이 빨리빨리의 장점인 반면 너무 속도만을 추구하기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 일하는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21세기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성향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인들의 성향은 꼼꼼함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 가지 행동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며 한번 굳어진 성격을 잘 바꾸지 못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팩소와 도장 문화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회사 문화는 일본이 왜 IT 시대와는 맞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일본이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개발을 시작하면 제품의 출시까지 적어도 2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시대였습니다. 전화기는 오로지 전화나 문자, 그리고 자잘한 편의 기능 몇 가지면 충분한 시기였기에 높은 성능보다는 고만고만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용도의 전화기가 팔리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사람들의 많은 생활 양식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서 이른바 걸어다니는 개인용 PC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에 수많은 회사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이폰을 따라잡기 위해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만들어 경쟁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한 해에만 수십 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발매하기 시작했고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고성능의 스펙을 지닌 스마트폰들이 발매되었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때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한국은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며 혁신을 이루며 세계 시장에서 아이폰과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속도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조차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어메이징을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할 정도로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아직도 전 국민의 3분의 1은 옛날에 나온 피처폰을 쓰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너무 어렵다고 사용하지 않는 젊은 청소년들마저 존재할 정도입니다. IT와 인터넷을 비롯한 현대의 첨단 문명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일본인들의 성향입니다. 갈라파고스화라는 말처럼 일본의 제품은 전 세계의 트렌드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에서 발매하는 노트북은 10년 전에나 사용됐을 법한 두꺼운 구형 모델 같은 느낌의 이런 물건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이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도 없는데 무겁고 두꺼운 일본의 노트북은 한국의 깃털처럼 가벼운 노트북과 대비될 정도로 기술력이 뒤떨어졌습니다. 최첨단 기기일수록 일본의 기술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서 밀린 일본은 한국에 비해 적어도 1에서 2년 이상 뒤처진 스펙의 물건들이 최신 제품이라고 발매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성능에서 도저히 한국에 이길 수 없게 된 일본은 감성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의 가전제품 기업이자 한국의 노노재팬의 불매운동 리스트에 당당히 올라와 있는 발뮤다에서 발매한 스마트폰인 발뮤다 폰이 그 주인공입니다. 발뮤다는 독창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제품 제조사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전체 매출의 30%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03년대에 신설한 신생기업이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큰 수익을 거두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노재팬 운동에 타격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전체 매출의 30%가 한국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뮤다는 우리는 뭘 해도 한국에서 잘 팔린다며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발뮤다에서 지난해 11월 말 발매한 일본의 전자기업인 교세라와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한 이 스마트폰은 도시바, 후지츠 등이 크게 실패해온 일본의 스마트폰 업계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자국의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발뮤다의 프리미엄 폰이 스마트폰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한 일본인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다시 일본의 기업이 진출하여 3파전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시한 제품을 본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스마트폰의 품질과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편한 스마트폰을 컨셉으로 삼은 발뮤다 폰은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는 장점 이외에는 특징적인 기능이 없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두껍고 투박한 디자인은 마치 10년 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작은 스마트폰들을 연상시켰으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의 감성이 아닌 10년 전에나 먹힐 법한 디자인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스펙도 처참했는데요. 발뮤다 폰에 탑재한 퀄컴 스냅드래곤 765 프로세서는 3년 전 출시한 갤럭시 S10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가는 무려 우리 돈 100만 원이 넘게 책정되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역시 일본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며 디자인도 사양도 별로다. 감성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살 바엔 아이폰을 사겠다. 2011년도에 갤럭시 넥서스랑 똑같이 생겼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본 현지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작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라면 한국은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며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리뷰어들은 최악이라고 평하며 쓰레기를 팔고 있다고 격분하고 있는데요. 기껏 한국의 스마트폰과 경쟁할 수 있는 폰이 나올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나왔습니다. 발뮤다는 스마트폰을 발매한 직후 주가가 거의 반토막나다시피 했으며 창립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발뮤다 폰은 출시한 지 2달 만에 90% 가까이 가격을 인하하여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며 그마저도 사람들이 사지 않아 악성 재고만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자 데라우겐 발뮤다 대표는 한국에 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안 팔린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강국인 한국에서 통하지 않을 것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이며 발뮤다폰의 한국 진출은 발뮤다의 또 다른 굴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실패하면 발뮤다의 브랜드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